재단의 공식 전투력 측정기이자 공식 깽판러인 682. 어떤 상처도 빠르게 회복하는 미친 회복력과 어떤 공격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적응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랍니다. 게다가 유독 인간에 대한 끝없는 증오를 가진 탓에 틈만 나면 탈주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요원들을 제거하는 등 오랜 시간 재단의 골치를 썩게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682의 정체와 능력의 비밀은 물론 왜 유독 인간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마셜 카터 앤 다크의 시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문서 하나를 발견한 재단. 물론 아직까지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마셜 카터 앤 다크 측의 문서이다 보니 100% 정확한 정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문서에는 682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682의 과거 이야기, 끝없이 적응하는 도마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어느 날 마셜 카터 앤 다크 측에 찾아온 정체불명의 인물. 그는 뜬금없이 상품 하나를 기부하고 싶다고 말하며 도마뱀 하나를 건넸는데요. 그가 건넨 도마뱀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도마뱀이었지만 그가 전한 도마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으니 실제로 처음만 해도 수많은 변칙 존재들을 다루는 마셜 카터 앤 다크 측조차 믿기 힘든 수준의 이야기였던 데다 자신들과 변칙 존재에 대한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듯 보이는 수상한 자의 말을 마냥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하지만 간단한 실험을 통해 기부자의 설명처럼 이 녀석은 평범한 도마뱀이 아닌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마셜 카터 앤 다크가 이 상품에 붙인 이름은 바로 끝없이 적응하는 도마뱀. 이 녀석은 그 어떤 생명체에게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변 환경에 따라 신체를 변화시켜 빠르게 적응하는가 하면 엄청난 재생 능력으로 충격이나 고통마저도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기본. 또한 이 역시 적응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살아가는데 굳이 먹이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보통 도마뱀에게서 볼 수 없는 높은 지능까지 가지고 있었답니다. 네, 먹이도 필요 없는 데다 지능도 높고 거기다 적응이라는 특별한 능력까지 갖춘 도마뱀. 마셜 카터 앤 다크는 이 녀석이 부자들에게 딱 맞는 최고의 반려동물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는데요. 물론 몇몇 직원들은 무한 도마뱀 고기 공장을 만드는 게 더 많은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못 먹을 수준의 맛이라는 카터의 의견에 따라 그냥 상품으로 판매하기로 결정, 경매를 개최한답니다. 처음 마셜 카터 앤 다크 측이 내놓은 시작가는 무려 50만 GBP. 이는 보통 상품들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셜 카터 앤 다크조차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상품인데다 취향만 맞다면 아무리 비싼 금액이라도 반드시 판매될 상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마셜 카터 앤 다크의 판단은 정확히 들어맞았는데요. 1993년 6월 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경매. 경매사는 적응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강조하며 이 능력을 이용한다면 주인의 취향대로 적응시키고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려동물을 만들 수 있다고 소개했고 이는 부자들의 구매욕을 불타오르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평범한 반려동물부터 별의별 독특한 반려동물에도 큰 감흥이 없던 부자들이었지만 마치 포켓몬처럼 자신들의 입맛대로 키울 수 있다는 말에 고민 없이 높은 가격을 외치며 경매판을 흔들어댔답니다. 결국 끝없이 적응하는 도마뱀의 가격은 순식간에 2배로 불어났고 무려 100만 GBP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겐 윌튼이라는 회원에게 낙찰되었는데요. 그렇게 조금은 특별했던 상품의 경매는 마셜 카터 앤 다크에게는 꽤 쏠쏠한 금액을, 겐 윌튼에게는 특별한 반려동물을 안겨주며 끝난 줄만 알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카터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자신이 도마뱀 낙찰자인 겐 윌튼이라 말했고 자신이 구매한 도마뱀의 덩치가 점점 커져 처음에 비해 수백 배로 불어났으며 계속해서 가둬놓은 우리에서 도망가려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덩치도 너무 커진 데다 총알도 버텨내는 탓에
골치를 썩고 있다며 따지듯 묻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카터가 답한 내용은 단 하나. 마셜 카터 앤 다크는 판매된 상품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말뿐이었는데요. 또한 작고 귀여웠던 도마뱀이 그 지경이 된 것은 당신이 몹쓸 짓을 한 결과라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답니다. 네, 카터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겐 윌튼이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도마뱀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를 말이죠. 이후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쩝쩝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겐 윌튼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카터와의 짧은 대화 이후 전화는 끊어져 버렸답니다. 마셜 카터 앤 다크 측 직원들의 조사 결과 겐 윌튼의 저택은 정체불명의 도마뱀 괴물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저택에 있던 모든 사람들 역시 깔끔하게 제거된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근처 대도시에서도 무려 150명이 제거되는 대참사가 발생했고 SCP 재단의 기특대가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겨우 제압된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또한 이후 끝없이 적응하는 도마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 것이 확인되었으니 바로 SCP-68이었는데요. 네, 그 작고 귀여웠던 도마뱀이 한 인간의 뒤틀린 욕구와 욕심으로 인해 사상 최악의 괴물로 변해버린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682의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쩌면 682가 그토록 인간을 싫어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인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완벽한 제거도, 안정적인 격리도 불가능한 682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682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